자, 여러분 여행을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로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드디어 바캉스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거는 의외로 노래를 잘하죠. 바로 휴가의 경제학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휴가 때 뭐 하실 거예요? 정답 여행. 자, 여행 떠나면요. 자, 반은 국내 여행 가고 반은 해외 여행을 갑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 여행 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최근 게 무슨 경제? 생존 경제적,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면 돈 써야겠죠. 자, 돈 국내 여행 갈 때 많이 씁니까? 해외 여행 갈 때 많이 씁니까? 해외여행. 그러면 휴가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해요. 휴가의 경제학은 여행 경비고요. 그 여행 경비의 주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해외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될까요? 적자가 될까요? 적자가 되겠죠. 우리 해외여행에 돈을 이만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맨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무역 수지가 아니라 관광 수지 무슨 국이죠? 적자국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관광하고 주는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쓰고 오는 돈이 많습니까? 나가서 쓰고 오는 돈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난리가 납니다. 적자야, 적자야, 적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초비상이다 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만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물론 중국 사람을 주로 보지만 그 안에서 가끔씩 들리는 한국말도 들을 수가 있겠죠. 이태리 베니스에 가시면은 자 곤돌라에다 뭐 합니까? 배를 다 저어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죠. 왜? 배 젓는 사람은 백인, 배 타고 있는 사람은 전부 황인.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니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여행 주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이니까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해외여행 많이 가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간단하죠. 일단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가죠. 휴가 2박 3일인데 어떻게 외국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런데 뭐가 돼야 됐습니까? 근로시간이 줄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갑니다. 또 그 이면에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 외국 갈 계획 잡으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인하고. 자, 비행기 뭐 타고 가십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니죠. 아, 그런 이름의 비행기도 있었군요. 아,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바로 저가항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용하시는 바로 그런 저가항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를 쉽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심지어는 물도 팔죠. 그 비행기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도 팔고요. 비스켓도 팔고. 야, 이것도 파는구나. 상품 화폐 경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발달시키는 놀라운 우리는 저가항공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우리가 해외를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렇다면 외국 가서 엄청 돈을 쓰느냐? 자, 오늘 휴가의 경제학이라 좀 붕 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휴가철이니까. 휴가철에서 이거 보실 테니까. 자, 그럼 뭐가 돼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가계 소비에서 여행 지급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계 소비에서 우리가 3.9%보다 조금 더 쓰는 이 중간급은 세계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버시면 4만 원 쓰는 거예요. 여행 경비. 근데 여러분 이게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낮은 수준. 그냥 평균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 가서 흥청망청 쓴다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훨씬 더 외국 가서 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흥청망청 쓰고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참 당연한 나라는 이런 나라는 있어요. 왜? 홍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 당연하죠. 왜?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여러분 도시가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툭하면 뭐 하겠어요?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나라는 여행 경비 지출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돈을 팡팡팡 쓰고 오는 나라는 절대 아직 아니다. 그 수준까지 안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돼요. 대한민국은요. 관광수지 적자 나는 게 당연한 나라예요. 이 말 이해 안 가십니까? 적자가 그리고 나야 돼요. 왜? 외국 관광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최대 관광수지 흑자국이 어디다? 미국이에요. 왜 미국이에요? 무역수지 적자 보고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물건을 왕창 팔았어요. 외국에다가. 그럼 뭐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돈이. 달러 들어오죠?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평가 절하돼요? 절상돼요? 자, 우리 저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외국에 수출했어요. 그럼 여러분 달러가 왕창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평가 절상돼요? 절하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맞추실 리가 없죠. 바로 평가절 상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우리는 외국 놀러 가기 나빠져요? 좋아져요? 좋아질까? 외국에 물건 팔아서 돈 많이 갖고 왔으면 우리나라 힘이 세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높아지겠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다른 나라 놀러 다니기 나빠졌겠어요? 좋아졌겠어요?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어디로 관광 많이 가요?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나라 일본. 아베 만나면 인사하세요. 제가 EBS 방송에서 엄청 깠지만 한번 봐주시고요. 독도 때문에 연락에 흥분해서 깠지만 아베 만나시면 아 감사합니다. 아베가 여러분 뭐예요? 세계에 화살을 쏴가지고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으니까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100엔에 1,500원 할 때 어떻게 가요? 못 가죠. 100엔에 800원, 900원 하니까 땡큐 하는 거잖아요. 일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서 감히 초밥집을 들어가시잖아요. 문 열고. 도시락 먹다가. 그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가느냐가 내 개인적 선호 같아요? 아니요. 화폐 가치가 결정합니다. 명동 나가면 금방 아시잖아요. 어느 때는 누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중국인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다 어떨 때는 일본인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게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아무도 없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낮아져서 그 영향은 미비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죠. 대한민국은 수출을 많이 합니까? 수입을 많이 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평가 기본적으로 계속 무슨 압력이 발생해요?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외국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관광 수지 적자 언제 받겠어요? IMF. 예, 아시겠습니까? IMF 터졌어요. 1달러 2,000원이에요. 어딜 놀러 가요? 방콕이죠. 가봤자. 그 방콕은 그 방콕이 아니에요. 방에 꼭 가는 거지.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외국에다 돈을 퍼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런 거는 우리 휴가의 경제학을 들으니까 외국 놀러 오셔서 이걸 듣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셨죠? 방송을 딱 보고 이거 내가 외국노인가? 내가 이렇게 놀러 다녀도 되나? 그러다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래 내가 열심히 회사 다녀서 우리 회사에서 수출했어. 그 돈 때문에 내가 놀러 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행의 경제학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의 경상수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도 우리가 면밀히 따지시는 거죠.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지금 요새는 여러분 해외 가기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나빠요, 좋아요? 사실은 지금은 되게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왜? 세계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뭐가 있겠어요? 다 떨어지고 있죠. 근데 떨어지는데 잘 안 떨어지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리퍼블릭 코리아죠. 다른 동남아시아는 이미 화폐 가치가 20% 30% 평가 절하됐죠. 자, 그래서 필리핀 같은 페소를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1달러에 한 40페소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53페소, 55페소 갔으니까 굉장히 바뀌었죠. 근데 우리는 원화는 어때요? 달러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죠. 최근 조금 오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 가보시면 굉장히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시잖아요. 찬스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마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해외여행 다녀오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명목 환율 및 출국자 수 변동률을 바라보면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바뀌면 다 출국들을 많이 했다가 환율이 바뀌면 또 다 출국들 못하고 돌아오는 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 보시면 알겠지만 출국자 수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필리핀 다 똑같죠? 캄보디아 보시면 알겠지만 출국자 수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환율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이 당연한 듯 들리지만 출국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첫 번째 우리 정부에서 맨날 홍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가 뭐 했어요? 임시 공휴일도 만들어줬더니 그럼 여러분 왜 만들어준 거죠? 국내 내수를 촉진하려고 임시 공휴일을 만들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국내 여행 가요? 해외 여행 가요? 해외 여행 간다 이거죠.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이거죠.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해외 여행을 가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계 돌아다녀 보면 지금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 관광객으로 미어 터집니까? 말하면 뭐예요? 중국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구나 해요. 그죠? 막상 다니시면 어느 나라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요. 아메리카, 미국 사람들 못 만나죠. 얘네들은 엄청나게 뭐하고 있구나. 수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럽 가시면 유럽 안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엄청 관광 다니고 있어요. 독일. 독일 애들이 유럽에다 수출 엄청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해외여행도 좋지만 진심으로도 국내 여행도 활성화시켜야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대한민국 유명한 여행 전문가와 대담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굉장히 유사했었는데 국내 여행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왜 우리가 국내 여행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 그죠? 우린 별로 활성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하다. 왜? 중앙집권화,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죠. 그래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한국의 특징인데 외국을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태리 한번 가볼까요? 이태리, 어느 나라 아무 나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이태리 가시잖아요. 그러면 도시마다 컬러가 대단히 다르죠. 네. 다녀가셨구나. 나폴리, 그죠? 예를 들면 베니스, 그죠? 우리 한번 나라 한번 도시를 한번 꼽아보자고요. 그러면 베니스 물의 도시 굉장히 다르고요. 그죠? 밀라노 가면 완전 공업 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쇼핑의 도시고, 그 다음에 최첨단 패션의 도시고, 오케이? 그러다 나폴리 오면 이거 완전 뭐 휴양지. 좀만 더 내려가면 와 완전 불안해서 못 다니는 곳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왜 가느냐? 어디가 여러분 왜 여행은 멀리 가려고 그래요? 더 멀리 갈수록 더 다르니까. 여행은 다름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데로 여행 가요? 서울에서 면목동 살던 사람이 뭐 어디 쌍문동으로 여행 갑니까? 왜 웃으세요? 여행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 가도 똑같은 거니까. 여행은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장 낭만적으로 꼽는 여행지 어디예요? 누구나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곳? 쿠바. 왜?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못 가더라도 쿠바 여행이야 이렇게 하죠. 왜? 우리랑 제일 다르니까. 제일 가기 힘든 곳이고 사회주의 국가고 뭔가 여기 우리랑 제일 다를 것 같으니까. 우리처럼 경쟁도 없을 것 같고 그 느낌 오시잖아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도시는 지나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취하면서 모든 도시들이 예전과 다르게 획일화됐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건물입니다. 부산에 가나 광주에 가나 대구에 가나 건물은 다 똑같죠. 말투는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내 여행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지자체 단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축제고요. 아직 굉장히 그 수가 부족한 겁니다. 스페인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역 축제들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공화국을 탈피해서 각 지역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져나갈 때 한국도 관광 대국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미 외국 사람들 한국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환율만 좀만 떨려지면요 우리 관광 대국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오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가 편안하게 보내고 돌아오십시오. 이제까지 최진기의 생존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도가 원래 거기 우리가 사람이 살았어. 먼저 우리가 봤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진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일본을 모른다. 저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라는 거죠.
당신 대 보상의 문제는 법의 문제예요? 아니면 인간의 문제입니까?